자, 그럼 이제 우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페이지 제1장 보험에 의해. 이게 예전에 없다가 이제 8회 때 이제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험업계에 종사하잖아요. 그럼 보험업계에 종사하면서 보험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으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부하셨다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뭐든지 공부가 늦게 할수록 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안 하면 또 내년에 더 분량이 늘어나고 내후년은 더 늘어나고 뭐든지 또 품목도 늘어나잖아요. 또 자꾸 새로운 제도가 새로 생기고.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처음에 할 때 일찍 하는 게 가장 수월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데 어때요? 제일 수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먼저 자, 보험의 이해인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위험과 보험 그랬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위험,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손실의 기회인데, 이걸 그때 닥쳐서 그대로 우리가 그 손실을 떠안는다면 부담이 크잖아요. 자, 그래서 좀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보험인데 그 보험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은 곧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위험을 전제로 한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게 손해사정사 파트에서 공부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거니까 이런 이론을 이제 거기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5점이 됐건 15점이 됐건 반드시 한 문제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험을 알기 위해서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면 위험이라는 거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위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그 앞쪽은 뭐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맨 처음 보면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해서 뭐 참 이런 소설 책도 참 그러는데 아주 옛날 사람이 샀어요. 딱 보니까 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별거 없으십니까? 옛날 참 이 책을 쓴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인한테도 닥칠 수 있고요. 또 기업 또는 국가, 자, 다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이런 위험이 닥치면 어때요? 우리한테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위험이 만일 발생을 한다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랄지 또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고요? 이런 위험을 대비하자. 자, 그래서 이런 위험을 우리가 대비하는데, 그럼 이런 대비가 어떻게 미리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항상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닥치더라도 어때요? 그 손실을 더 확대되거나 확산되지 않게 어때요? 좀 줄이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사후 조치를 통하여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도 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우리 교재 페이지 넘깁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 거기 위쪽 파트에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이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자,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건데, 자, 그러면 이런 위험도요. 우리가 그럼 다 대비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대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하자? 이런 위험의 속성을 좀 알아야 되다 이 말이에요. 위험의 속성.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은 대비하고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은 어떻게 하자?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뭐냐? 보험 제도로서 이걸 어때? 도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봤자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건데, 자, 먼저 위험의 정의가 뭐냐? 거기 우리 교재 보시면 여기 둘째 줄 있죠. 거기 이제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거기 둘째 줄, 거기 따옴표 있죠. 이제 뒷부분 둘째 줄. 자, 거기 첫째 줄에 보면 명쾌하게 정의된 건 없다 그러는데 당연하죠. 왜? 위험은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어떤 정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가장 보편적,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뭐냐 하니까 거기 둘째 줄에 그랬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자, 앞으로 거기 따옴표 돼 있죠. 둘째 줄. 그럼 이제 앞으로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미래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니까 뭐예요? 우리한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소위 이제 이게 말하자면 우리한테 손실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손실. 자, 그럼 이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어때요? 일어나니까 뭐 하자? 대비하자. 이제 이런 측면인데. 자,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보면, 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이렇게 보는데,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위험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거기, 자,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또 거기 쭉 있잖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위험이 뭐다? 손실의 기회다. 그러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안 좋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 좋은 일이니까 그게 뭐다? 그게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이제 여기서는 기회란 표를 썼어. 자, 그래서 손실의 기회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손실의 가능성, 뭐 같은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 이런 말을 써요. 자, 근데 여기서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가 달라.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오른쪽 봐봐요.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이제 둘째 줄 그랬잖아요. 위험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은요, 그 결과가 명확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위험이라고 그러고, 불확실성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구분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로 드렸잖아요. 동전을 돌려서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은 반드시 어때요? 5대5. 이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불확실성이란 말은 거기 그랬죠. 어느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냐 이럴 이것은 날 수도 있고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분하자 이거야. 구분하자. 그래서 불확실성 이것은 위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은 결과의 발생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험이 아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뭐다? 불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실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그래서 구분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것은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실을 가져다 준 거고요. 또 같은 얘기죠.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해가지고.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험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다 품고 있는 말이 이제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위험이죠. 자, 그러면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험과 관련 개념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온의 사정사에서는 좀 많이 다루는데, 위험과 좀 비슷비슷한 개념으로 위험과 차이가 있는가? 그럼 이제 뭐가 있나요? 먼저 위태가 나와요. 위태. 해제도 이런 말 쓰는데 영어로는. 자, 위태가 뭐냐면 위태는 말 그대로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위험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뭐다? 위태다.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특정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그랬죠. 자, 여기는 밑줄을 치세요. 이 말에는. 거기 셋째 줄부터 있죠. 셋째 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개념을 쓰세요. 여기다 이제 괄호를 딱 쳐놓고, 자, 여기다 괄호를 쳐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말을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손인이란 말이 있어요. 손인은, 자, 말 그대로 손해의 뭐다? 원인. 자, 그러면 이제 화재나 폭발, 지진, 태풍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고가 바로 뭐야? 사고가 발생해야 손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해는 뭐 때문에 생겼다? 바로 이런 사고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손해의 원인이 바로 사고인데 이 사고를 손인 이렇게 또 부르는. 이것은 이제 위험 그 자체는 아니죠. 자, 그 다음 이제 손해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자, 손해는 뭐냐? 자, 위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 자, 그래서 위태위태하다, 뭐 아슬아슬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로 인하여 그 결과로 우리에게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데 바로 이 손해, 이게 바로 뭐다? 손인의 결과. 또는 이제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 이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은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써놓고요. 여기 들어갈 말을 쓰세요. 괄호 넣기 해가지고. 근데 이런 것은 외울 때요. 무턱대고 외우지 마시고 그 포인트를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자, 이렇게 발생할 손해 창조하는 뭐 상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위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런 포인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의 원인이니까 손인인데 흔히 우리가 사고라는 건 이제 손해는 바로 사고 때문에 생긴다 이거죠. 손해는 이제 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해는 뭐다? 결과. 그래서 가치, 경제적, 물질적 이런 가치의 감소. 그런 게 바로 뭐다? 손해. 그래서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이렇게 그 포인트가 되는 말을 딱 붙잡을 수 있으면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가로놓기 하면 이거 의외로 잘 못 써. 막상 시험장에서. 영어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워졌네. 이걸 그림으로,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제 방금 했던 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자, 그러니까 봐요. 위태가 이제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위험한 상태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예요? 사고 발생 가능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무슨 단계? 전 단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위태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 한다고 해봐요. 음주운전 어때요? 음주운전한다고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바로 위태잖아요. 또는 우리가 빙판길을 운전한다고 해봐요. 빙판길 미끄러져가지고 차를 갖다 박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빙판길 운전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요? 위험한 상황이죠. 위태죠. 자, 그랬는데 드디어 뭐예요? 갖다 박았어. 그럼 이제 그게 뭐예요? 손인. 이게 사고다, 이거 사고. 자, 그래서 이거는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위험이 현실화됐다. 그래서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자, 그래서 이미 발생한 단계. 이게 바로 뭐다? 손인. 이미 손.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현실화되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고인데 무슨 사고이겠어요? 교통사고가 이제 말하자면 뭐가 된다? 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로 인하여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손해. 자, 가치. 그러니까 정신적, 물질적 어떤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어요. 발생한 다음에 우리한테 생기는 뭐예요? 손실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손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간에 뭐 칸 비워놓고 뭐 쓰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어디가 부러졌어요. 그럼 신체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가 폐차를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됐어요. 여기 이제 치료비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경제적인 손실. 이게 이제 바로 뭐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음주운전이랄지 빙판길 운전을 가지고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위험을 우리가 지금 뭐 하자? 분류를 해보자 이건데, 그럼 왜 위험을 분류할까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위험을 어떻게 하자? 우리한테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 전체적, 뭐 정신적 손실을 안겨다 주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또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한다? 이게 이제 보험제도인데, 그럼 이렇게 대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보험제도로 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려면 위험의 속성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위험의 속성을 우리가 분류를 해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험의 속성인데, 먼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자,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이냐 주관적 위험이냐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5페이지. 자, 5페이지 가면 맨 위에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입니다. 자, 거기 첫째 줄 밑줄 하세요. 위험 속성 측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측정할 수 있냐 없냐. 그럼 여기 객관적 위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실증 자료를 통해 측정이 가능한 위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실증 자료라면 이제 확률과 표준 편차 이런 수단을 통하여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건데, 이때 측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로 뭡니까? 재산적인 손해. 그러니까 자, 교통사고로 차가 폐차됐죠. 그럼 그 차가 얼마야? 자, 2천만 원이야. 그러면 폐차에 대해서 얼마가 손실이 나와요? 2천만 원. 이렇게 정확히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객관적 위험이다. 객관적. 그래서 이제 명확히 측정이 가능한 거, 손실이 얼마냐? 자, 그런데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그러니까 이건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위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위험이 아니야. 이런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자, 예를 듭니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스릴. 혹시 번지점프 해보신 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그거. 아, 무서워서가 아니야. 저 안 무서워. 안 무서운데 왜? 위험하니까 안 해. 혹시나 줄 풀어지면 어쩔 거야. 물론 안전하게 한다지만 절대 무서워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험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위험해 하냐면 재밌어. 돈 내고 하잖아.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위험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재밌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세요. 이것은 측정하기 어려워. 누구한테는 위험이고 누구는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을 자, 보험으로 대비해 줍니까? 이런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명백히 측정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다? 어떤 손실이 금전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험으로 도입을 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느냐.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손실만 있느냐 해가지고 순수 위험이냐 투기적 위험이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손실의 기회만 있냐 아니면 이득의 기회도 있느냐. 자, 그러니까 순수 위험은요, 이건 이득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손실의 기회만 있어요. 그런데 투기적 위험은요, 이득도 있어요. 그럼 투기적 위험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주식이 어때? 내가 투자했는데 잘 나면 나 돈을 몇 배로 벌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자, 몰빵했는데 탈탈 털렸어. 자, 그러면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해서 내 돈을 다 날렸습니다. 이거 보상해달라. 보험 가입해.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이런 걸. 그 다음 도박. 자,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따면 이긴데 만약 이걸 잃었을 때 나 보험금으로 나한테 보상해달라. 보험 받아줘요? 안 받아줘, 이런 거. 자, 이렇게 주식이나 도박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기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손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이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은 어떤 걸 받아줄까요? 당연히 투기적 위험은 안 받아주죠. 이건 보험으로 할 수 있고 순수 위험이 됩니다. 순수.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투기적 위험은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들 안 되면 인위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것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들, 역선택이랄지 이런 거. 일부러 사고가 나게 선택을 해서 보험금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해. 그럼 보험제도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험제도로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그러면 순수 위험은 또, 자, 거기 보니까 그랬네요.
자, 몇 가지로 나누자면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재산 손실 위험 그랬네요. 자, 재산 손실은 말 그대로 자연재해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있게 되는 재산상 피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산상 피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손해액이 얼마 이렇게 금전적으로 평가가 딱 되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손실이죠. 그러니까 재산상 손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장에 화재가 났으면 공장은 뭐예요? 부동산이죠. 건물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공장주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공장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가치, 즉 금전적인 손실을 그대로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재산상 손실이 되죠. 공장 가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간접 손실이 있어요. 자,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이다 그랬는데, 자, 우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영업을 해요, 못 해요? 영업을 못 하죠. 영업을 못 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판매해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그 수입이 감소가 되죠. 그러잖아요. 또 공장에 출근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 하니까 월급이 없어요. 또 수입이 감소. 이런 추가적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간접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 화재로 인하여. 자, 그러니까 공장에 화재가 나니까 공장 자체도 뭐예요? 자, 공장 자체도 이제 손실이 있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지 못하니까 수입이 감소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배상 책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공장에 화재가 나다 보니까 그게 옆에 건물로 옮겨 붙었어요. 그래서 옆 건물까지 화재가 납니다. 자, 옆 건물. 자, 그러면 옆 건물까지 이제 화재로 다 타버립니다. 그럼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옮겨 붙어서 옆 건물 태웠으니까 공장 건물주는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배상 책임이라고.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대물배상 그러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옆에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대물배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지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적 손실입니다. 자, 공장에 화재가 나니까 문제는 이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화상을 입거나 아니면 또는 사망할 수도 있죠. 화재로. 화상을 입거나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뭐예요? 인적 손실이 되는 거죠. 인적 손실이. 자, 그래서 순수 위험은 뭐냐? 말 그대로 지금 다 보여요. 다 손실만 있지 여기에 뭐 어떤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손실은 있는 것만, 이런 것들은 이제 순수 위험.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건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자,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 쓰세요. 할 수 있어요. 자, 몇 점짜리? 5점짜리. 자, 그래서 순수 위험의 종류 4가지 쓰세요. 자, 그래서 이건 일단 개념을 알고 있어야죠. 일단 이런 개념들은. 자, 근데 이제 암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하자? 앞글자 이렇게 따가지고, 자, 그럼 어떻게 외울 거냐? 이렇게 하자. 말을 만들어. 자, 인간 재배 이렇게 하면 돼요. 순수 위험은 뭐다? 순수 위험은 인간을 재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순수 위험은 뭐다? 인간 재배하는 거. 인간 재배하는 게 순수 위험이다. 그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인적 손실, 간접 손실, 재산 손실, 배상 책임 해가지고 각각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시간 경과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 손해의 크기가 변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나누냐 해가지고 정태적 위험이냐, 동태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누네요. 정태는 말 그대로 고유할 정,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 동태는 이제 움직일 동이니까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고가 한번 발생했어. 사고 한번 발생하면 그 사고나 손실이 딱 얼마 하고 끝나는지 계속해서 변동이 있을 수 있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손실이 뭐예요? 정태적이죠. 정태적 위험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자, 집이 화재로 불탔다. 그럼 화재로 인해 집이 불타버리면 그 불타고 끝나잖아요. 자, 지진으로 어때요? 그 집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무너진 걸로 끝나죠.
자, 그런데 동태적이란 말은 그 위험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어떨 때는 손실의 크기가 컸다가 또 줄었다가 컸다가 줄었다 이렇게 계속 변동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곡선 그리듯이. 야, 자,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럼 그런 손실이 뭐예요? 자, 우리 여기서 예로 드러났잖아요. 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동태적은 소비자 기호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기술 변화, 환율 변동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뭐야? 아까 위험이 뭐예요? 개인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기업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까 국가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환율 변동 같은 거는 뭐예요? 국가적으로 경제적 영향이 크죠. 환율 변동이면. 그럼 이제 수출하는데 수입하는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죠? 또 주가가 수시로 변동해. 그러면 이제 그 주식 가지고 이제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업에도.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야 이제 기업이 어때? 돈을 대고 주가가 떨어지면 기업도 어때?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 또 해당될 수 있고요. 뭐 주가는 이제 개인한테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오르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개인, 기업, 국가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전체를 다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 예로서 정태적 위험에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이런 것들을 정태적 위험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 화산이 폭발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요 하면 또 폭발할 수 있어요. 또 폭발할 수 있죠. 우리 지진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면 여진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죠. 그리고 우리 예를 이런 걸 들어놨나 좀 안 맞는 것 같아. 화재 사고 그럼 딱 해. 교통사고 한 번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러죠? 사망사고 한 번으로 딱 끝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태적 사고지.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책이 오류가 좀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이 어때요? 그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뭐 하자? 그러려니 하자 이 말이에요. 제발.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따지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럼 뭐 안 와요? 우리가?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더 먼저 공부했고 아무래도 좀 이 시험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쉽게 공부하고 합격할 수 있게끔 안내를 좀 해준다는 거지. 뭐 저라고 해서 100%다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뭐 이따위로 강의하느냐 하면 그러지 마. 저도 그런 분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추워도 없어요. 그냥 저를 통해서 공부에 도움 되겠다는 사람들, 저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합격하게끔 도와주니 그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 50대, 60대 되는데 이제 조금 약간 그건 참 성격 문제 같아, 성격.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 막 아니면 좀 이제 높은 위치에서 밑에 사람 부리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들 알기를 아주 하수에 낳는 분들도 있어요. 왜 질문했는데 바로 답장 안 했냐고. 제가 그걸 확인해야 답장을 하죠. 답변을 하더라도. 근데 확인하는 우리가 뭐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 새벽 2시에 질문해놓고 왜 답변을 안 했냐고. 황당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근데 뭐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성격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많다니까 이런 오류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러려니 하고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건강 참 해치는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위험이 미치는 범위. 자,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이제 또 뭐라고 나오냐?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인데, 자, 이 특정적이란 말은 한정적이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이런 위험이 특정 사람, 한 사람에게만 미쳐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상해 주지. 그런데 기본적 위험이란 말은 뭐냐? 너무나 광범위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태풍 같은 거, 자연재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한 사람 개개인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험으로 감당을 못해. 왜? 보험회사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 예로 또 드러났네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 봐봐요. 우리 교재 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끝부분에 2020년 초부터 발생하여 아직 해소되지 않은 코로나 거기는 그랬죠. 그럼 거기 영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드 그걸 줄임말인데 19라고 돼 있죠. 왜 여기 19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렇죠. 19년대 발병했으니까 19가 있어. 근데 우리 책에는 20년대 초부터 발생 이렇게 써놨고 이제. 그냥 묻지 더 따지지 말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야 이런 거 많다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하세요. 물론 이제 19년도 말부터 발병해가지고 20년, 21년, 22년 참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전국을 아니까 전 세계를 휩쓰는 거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감당해 못해. 이런 거 못해요. 보험회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이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보장을 받는 것은 당연히 그 보험에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 한정돼 있어야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자, 이것도 이제 좀 견해가 많이 대립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좀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그래요, 이거는. 자, 뭐냐면 책임을 부담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담보 위험이냐, 비담보냐, 면책 위험이냐인데 말 그대로 담보 위험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이러이러한 위험 발생했을 때 책임질게요라고 보험 가입을 받아줬어요. 자, 내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 당연히 책임지죠? 그런 것들. 자, 그런데 비담보는요, 이것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 말이야. 우리 교재 같으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래요. 왜냐하면 보험 사고 같은 경우는 워낙 많잖아요. 그럼 모든 사고를 다 책임져 준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상해 주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구분해서 담보라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면책 위험은 그럼 뭐냐? 책임을 면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 담보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해. 그런데 책임을 안 지겠다. 왜냐? 보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보험사고로 뭐예요? 우연히 발생한 사고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험금 타려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켰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자, 우리 보험 사기 같은 거 우리 영화나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자,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보험회사 10군데 사망보험금 가입해놓고 1억씩 그래놓고 와이프 죽여 안 죽여? 안 죽여? 남자로 바꿀까? 남자. 그래서 남자를 계곡에 밀어 떨어뜨려가지고 죽였어. 이 사건 알아 몰라 지금. 유명하죠? 그래놓고 보험금 다 탔잖아. 자, 이런 경우 보험회사가 줄까 안 줄까? 안 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보험 사고라고 인정이 되면 타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보험금 타려고 살인을 저지른 것은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보험 사고. 자, 원래는 담보자. 사망했을 때 보험금 타기로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보험금 타려고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뭐예요?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 담보 위험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지만 비담보는 보상을 해요, 안 해요? 보상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면책은 뭐예요? 보상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교재 봐볼까요? 자, 일단 이것은 알겠죠, 보상. 그런데 문제는 비담보 위험인지 면책 위험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근데 우리 교재도 그래요. 자, 우리 보험 제도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한번 저 뒤를 봐볼게요. 자, 한번 110페이지 봐봐요.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적과전 해가지고 사과, 배, 단감, 떫은 과수 품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수 품목에 보면 거기,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랬죠. 그래가지고 적과 종료 이전에 거기 가번 봐봐요, 가번.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봤더니 보험 가입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거야. 보험금 타려고. 그럼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 책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여기에 들어가. 이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니까. 즉 비담보 위험이야.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경우는 원래는 뭐예요?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고의 중과실로 발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이 면한다. 이쪽이 해당해야 돼요. 이쪽에. 근데 이건 여기다 돼 있어.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 나번 봐봐요. 제초작업이나 시비관리. 자, 비료 주고 키우는 거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금 타니까 내버려 둬야 돼요? 아니죠. 통상적인 영농은 자기가 해야 돼. 그럼 이것도 뭐예요? 사고가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그럼 이런 것까지 책임져줘요? 안 줘. 이것도 그러니까 뭐야? 면책이에요, 이거 실은. 그러면 거기 뭐냐? 다번에 봐봐요. 원인의 직간접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있죠? 그러면 병해충으로 발생한 것, 이건 보상 안 해주겠다. 여기에 들어가, 이거.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아까 자연재해, 조세, 화재 우리가 아까 들어봤죠. 냉해 피해, 태풍, 강풍 이런 것들은 보상해 주는데 병충해는 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담보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네 번째 봐봐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여기서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이게 붕괴됐어. 그러니까 이제 댐 공사, 보수 공사 도중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댐이 무너져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덮쳤다. 그럼 이런 것도 뭐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이런 것까지는 보상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약관에도.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이게 보상하는 손해.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왜 보험금 안 주냐?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뭐 무조건 다 보상된다. 우리 그 보험 가입할 때 그래 안 그래? 보험 설계사들이 다 보상해 줍니다. 뭐 다 보상해 준다 이러고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 달라고 하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열 받아 안 받아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있어요. 자,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약관에 이렇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다 구분했는데 실은 이 두 개는 명확한 구분은 하기가 어려워요. 실은 이런 게 우리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자 그러면 보험의 속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이 중에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로 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위험. 그럼 어떤 위험을 우리가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을까? 자, 아까 객관적, 주관적 위험 중에 어떤 거? 그렇죠,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중에 뭐? 그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중에 뭐? 정태적 위험. 자, 그리고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중에 뭐예요? 특정적.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물어봐요. 이거 쭉 이렇게 박스 처리해놓고 다음 중 이러이러한 위험 중에 보험 제도로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을 고르세요.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쪽에 나온 말들이 다 되고 뒤쪽에 있는 말들이 안 돼요. 앞쪽에 있는 말들이. 자, 그런데 페이지 우리 8페이지로 갑니다. 자, 8페이지로 가면요. 농업 부문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부분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요. 없다가 이제 올해 처음 생겼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 처음 도입했으니까 출제될 거다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게 올해 처음 도입했으니까 출제될 거라 공부를 다 했을까 봐 출제자가 우리 허를 찌른 거예요. 그럼 이제 한 해 지났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농업 부분에만 해당되는 거. 자, 그럼 뭐냐? 생산 위험이에요. 우리는 농산물이랄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기후변화나 병해충, 가축 질병 발생 등으로 인하여 품질 저하에 따른 위험.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 짓던 때 생산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자연재해가 닥치거나 병충해가 닥치거나 그러면 수확량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다? 생산 위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위험입니다.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죠. 자, 우리 이번에 풍년이 들었네. 풍년이 들으면 좋아야 되는데 나만 풍년이냐? 옆에도 다 풍년이야. 그래서 시장에 물량이 너무나 많이 나와. 그럼 가격이 뚝 떨어지죠. 이런 게 가격. 그럼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우리 공산품은 어때요? 시장에 물건이 많으면 적게 생산해서 조금만 생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없으면 많이 생산하고 그러죠. 그런데 농산물은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게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 몰라요. 일단 씨 뿌려서 그 면적만큼 농사를 짓잖아요.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어때요? 네,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못 끼쳐. 개입을 못 한다는 얘기야. 고스란히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입니다. 자, 정부 제도 정책에 따른 변동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요즘 환경 문제가 중요하니까 막 농약 같은 거다 될 수 있으면 쓰지 마라.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규제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전 세계가 이제 자유무역해야 되니까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정책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예전에 우리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그래서 우리도 공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럼 니네들도 우리 거 수입해라 해가지고 저기 남미나 이런 데는 농산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 많이 하니까 미국의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때 당시 그래서 뭐예요? 미국 쌀 수입해야 되고 저기 남미 이쪽에 그 과일 수입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쌀 남아 도는데 쌀을 수입해야 돼. 말이 돼, 안 돼?
그거 정책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에 따라서 어때요? 농가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제도적 위험이라고. 그 다음에 인적 위험입니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이 다치죠? 농기구에다 다치고. 저도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그 논두렁 밭으로 제초 작업하잖아요. 옛날에 제초기 그걸로 작업. 요즘은 이제 제초기가 안전하게 많이 만든. 그때 당시에는요 쇠로 만든 칼날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올 때 쇠로 만든 칼날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게 돌에 부딪혀서 가슴을 찔러가지고 사망했어요. 근데 그걸로 사망할 건 아닌데 가슴을 찔러서 이제 수술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폐암 말기라는 게 알려져가지고 그걸로 사망했어요. 근데 폐암 말기인데 병원 한번 가서 왜 시골 농부가 뭐 병원 갑니까? 근데 그때 알려진 거지. 그래서 열어보니까 도저히 이건 수술할 단계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다.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이 어때요? 사고 많이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요. 저도 제가 시골 출신인데 우리 시골 사람들 경운기에 깔려서 죽고요. 너무 많이 사고 납니다. 질병부터 시작해서. 자, 이런 거 인적 재미. 자, 그러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이제 새로 도입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존재하는 위험 4가지 쓰세요. 그럼 이것도 앞글자 따서 순서대로 생가제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가제인. 자, 농업 부분의 위험보다 생가제인 이렇게. 생가제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위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은 어때요? 발생하게 내버려 둬야 돼? 아니면 우리가 대비해야 돼? 대비. 자, 그래서 이제 9페이지 보시면 이런 위험을 관리를 해보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자,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위험 관리 봅니다.